이겨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사회복지와 복지 혜택에 대하여 시원하게 이야기할 유튜버 복지국가입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사회복지를 4년 동안 배웠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숙인 분야에서 1년가량 일을 했었습니다. 첫 영상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거나 자원봉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이다? 봉사하는 일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엔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먼저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우선 학위를 수여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할 시 2급 자격증이 바로 나오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시 똑같이 2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같은 경우엔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2급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계에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가 취업 가능한 분야는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에서 취업할 수 있고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 따라서도 근무 강도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용시설에서 근무한다면 주 업무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사업계획서, 프로포절이라고 많이 하죠. 작성하여 사업 운영비를 확보하는 업무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종합복지관으로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팀,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화팀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이에 필요한 각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용자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서비스 제공팀 같은 경우는 주로 밑반찬 배달이나 무료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팀은 사회복지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용자가 가진 문제를 다양한 자원, 돈이나 물건, 교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조직화팀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겠냐만 영상으로 지금 들어봤을 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직업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사명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풀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금방 지치고 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복지사들은 육체적 노동이나 감정 노동, 다양한 행정 업무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 업무도 하고 운전도 잘해야 되면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에 맞춰서 상대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 또한 잘 보살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보살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소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진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무엇이냐?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사명감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감정이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한 번씩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3년 정도 주기를 갖게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개인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진이 사회복지사로서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진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가진 문제를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고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정해진 규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진짜 정말 가끔씩 이용자분들께서 폭언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물적이나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악플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플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직책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총 5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이제 취업할 시 2019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은 183만 2,100원을 세전 기본급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 연장근무, 명절 휴가비 등에 따라 조금 더 받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급부터 총 7급까지 급수에 따라 호공제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시 5급 204만 1,00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조금 타 직종에 비해 박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급여가 매년 조금씩 오른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조금은 아시게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저소득층이 무엇인지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지국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